정부는 코로나19가 올해 3월 한국을 덮쳤을 때 대략 6개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사상 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하긴 했지만 모든 대출과 보증이 만료되는 9월에는 어떤 사태가 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열렸던 한 포럼에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얼마 전 정부는 모든 대출과 보증이 만료되는 9월의 위기를 내년 3월로 다시 한번 밀어놨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75조 7,749억 원이며 그 이자만도 1,075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자도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은융권에서는 이자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으나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이자를 받겠다 한 것은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을 가리기 위함인데도 이것을 거부했다고 한 것은 정부는 부실기업조차 안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폭탄을 안고 나중에 같이 자폭하겠다는 의미와 별다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론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최저라고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진실을 숨기고 이대로 다음 정권에게 시한폭탄을 돌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연기했을 당시 신규 대출도 57조 몇천억이어서 이번 9월에 연기되는 금액은 모두 합해서 114조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실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뒤로 미뤄지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지요. 그러나 조금씩 터지는 것을 막아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악성 채무가 쌓이게 되고 한 번에 터지면 곧바로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을 넘어 네온스완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시 말해 9월이 오면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낮은 증권사를 포함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위기 상태로 접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실상의 3단계 조치로 확대된 지금의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반도체,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붕괴는 곧 실물경제의 초토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소라갑 톱니바퀴처럼 물렸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로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위기의 중심에는 정부의 경제 낙관론과 K방역 3패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이번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간과한 면이 많습니다. 그게 이번 2차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9월의 경제위기설까지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2차 코로나 확산 상황이 올 것을 예상도 못하고 3분기 경제 반등론을 띄웠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일 최근 발표된 국내 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27일 올해 1,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기적같은 선방이라며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홍 부총리는 V자 반등론까지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김칫국부터 마시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는 21년 만에 최대로 늘었고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뻥치는 고용상황의 개선은 노인의 공공취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가짜 고용상승 효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청년 실업은 엄청 줄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 반등론이나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8월부터 코로나19도 완전히 잡히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도권 대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수도권 병원에 코로나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낙관론 때문에
정부는 8월 17일 연휴를 시작하면서 외식을 장려하고 여행 쿠폰까지 대대적으로 뿌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좌파 정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끝날만 하면 미리 뚜껑을 여는 바람에 김이 새어버리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만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는 지금 대만처럼 메르스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은 날이 최소한 2달 이상 적되는 것을 확인한 후 완전히 전염병 종식을 선언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홍콩 바이러스 학자인 엘리멍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생물학적 무기 일종인 위험한 바이러스라고까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바이러스 전염병 학자들도 9월에서 11일 사이에 2차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수차 경고해 왔었고, 또한 정작 코로나 방역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은경 본부장도 8월 여름철 휴가와 맞물려서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이 가을까지 지속되면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 위경부도 무시하면서 정부가 K방역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3분기 경제 반등론은 K방역의 섣부른 샴페인과 함께 그 잔에 샴페인 대신 김칫국을 담아 마신 꼴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정부의 희망사항인데도 이를 아마 이미 현실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이런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